이렇듯이 생체역학은 그 체육, 운동과 관련된 그 다양한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가 되는데 이런 생체역학을 우리 스포츠나 체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그 갈망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운동 발달, 즉 그 학교 체육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운동 기술을 배우거나 익히는데 우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운동선수들은 필연적으로 그 격렬한 그 신체 활동과 그 경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손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데도 생체역학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 이후에 재활하는 과정에서 생체역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운동 재활 분야, 그 선수 트레이닝 분야, 운동 재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술 후에 재활해서 어느 시점에 다시 스포츠에 복귀할 수 있는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너무 빨리 복귀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손상을 또 입을 수 있고 너무 늦게 복귀하게 되면은 이 선수가 갖고 있던 수술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운동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그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생체학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운동 도구, 뭐 트레이닝 장비, 그 다음에 스포츠에 쓰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을 우리가 설계해야 될 때 그 생체학적인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제품이 보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체역학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그 영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기력 향상인데,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선수가 이렇게 플립턴, 한 바퀴 돌면서 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턴을 통해서 수영 기록이 많이 향상됐죠. 이게 뭐 1936년에 나온 기술인데 이 플립턴을 했던 36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기록이 크게 향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립턴 할 때 이 선수의 플립턴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운동학적 관점, 키네매틱 관점인데 키네매틱은 전에 설명했듯이 그 힘의 결과로 나타나는 힘의 속도, 거리, 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네매틱 관점에서는 수영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수영하고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턴을 했는가. 가령 턴에 소요되는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역학적인 관점, 키네틱 관점은 주로 힘과 관련된 건데 물속에서 선수가 받게 될 힘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운동선수 몸에 털을 깎는 것은 도움이 될까? 털을 깎거나 아니면 수영복을, 전신수영복을 입었을 때 물에 대한 정을 얼마나 줄여줄까? 얘기했지만 전신수영복 금지와 기술 도핑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른 전에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 선수의 가장 적합한 체형은 무엇인가? 이것도 아까 그 팔다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뭐 이런 체형과 관련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연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스케이트보드인데 스케이트보드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차면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이런 동작을 알리 동작이라고 합니다. 알리 동작인데 요 스케이트보드를 제가 이게 예시로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유는 앞으로 이 책, 아까 저희 교재에서 스케이트보드가 굉장히 많이 다시 인용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 책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스케이트보드가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예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가다가 확 튀어오르는 동작, 이런 동작을 운동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키네매틱 관점에서 보면은 튀어오를 때의 높이,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운동역학적 관점에서는 이걸 튀어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 네, 어떤 힘을 우리가 지면에 가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에 어떤 크기의 힘을 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생체역학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스포츠 손상 예방인데, 그 손상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생체역학적인 방법이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자 축구 선수들인데, 여자 축구 선수들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가 여기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찢어지는 이런 부상을 입을 때 운동학적인 관점에서는 부상당하는 순간 운동선수의 동작이 얼마나 빨랐는가, 그냥 속도도 있겠고 가속도도 있겠죠. 그러면 운동역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커팅 동작을 할 때 이 무릎에 어떤 힘들이 얼마만한 크기로 작용할까, 그 다음에 그 힘은 얼마나 커야지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질 정도일까, 그 다음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중에서 어떤 조건이 부상을 더 쉽게 당할까, 여자와 남자 중에서 어느 선수들이 더 ACL, 십자인대 부상을 더 많이 당할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상 예방이라든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기 테이핑이나 브레이스, 보조기죠. 보조기는 우리의 관절이라든가 생체 조직을 보호하지만 또 경기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로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은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다음은 스포츠 재활에 관한 사례입니다. 스포츠 재활에서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일반인의 경우였죠. 또는 스포츠 현장, 운동선수의 경우 수술 후에 재활해서 다시 그 현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시점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원으로 해서 왕복 달리기 시간을 잰다든가, 뭐 한 발로 점프해서 착지했을 때 그 관절의 안정성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그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그 검사의 생체역학적인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기능이 노화와 관계있는데, 노화를 감소한다, 노화로 인한 문제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도 생체역학이 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들이 낙상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노인이 낙상을 겪어서 뭐 주로 대퇴골두가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퇴골두의 골절이 일어나면 문제가 뭐냐면은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 못해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그 사망할 확률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낙상 후에 뭐 재활하기보다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낙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근골격계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가, 어떤 근육의 어떤 기능을 훈련시켜야 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생체역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 감소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 방법이 노인들의 골다공증을 감소시킨다, 즉 골밀도를 높여준다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보다는 이미 골밀도가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성장기에 골밀도를 높여줘서 노화가 되더라도 그 골밀도가 줄어들더라도 일반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는 밀도가 워낙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골다공이 진행되더라도 이런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한 골,
약한 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적인 의미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기에 있는 여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운동들이 골밀도를 높이는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 여학생들을 한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운동은 대퇴골들 예를 들면은 점프에다 착지하는 운동 아니면 레슬링과 같이 이렇게 낙법 매트에 넘어지면서 그쪽에 부딪혔을 때 좀 충격이 강하면 가할수록 작은 충격이죠. 작은 충격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기가 충격이 가해지면은 골밀도가 높다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어린 특히 여자들이 골밀도가 더 빨리 감소되기 때문에 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어떤 곳이 있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생체역학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발달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린애들이 걸을 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이게 팔을 높이 들고 그다음에 양발은 이렇게 넓게 벌린 다음에 걷게 됩니다. 성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이러한 걸음걸이를 걷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폭의 길이라든가 양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내 팔의 높이도 측정할 수 있고, 걸음 속도도 성인들보다 확실히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역학적인 관점에서는 걸을 때 왜 양발을 넓게 벌리고 또 발이 왜 바깥쪽을 향하는가. 이런 게 운동 발달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학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높이 걸으면은 우리가 걸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역학적으로. 그 다음에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보폭이 왜 짧은가? 당연히 키가 작으니까 짧을 텐데, 우리가 흔히 이런 분석을 할 때, 보폭 분석을 할 때, 자기 신장의 몇 퍼센트냐, 신장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보폭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 비한 보폭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도 보폭이 짧은 이유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유아하고 침팬치하고 비슷한 부행 형태를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운동 행동 발달을 해서의 그런 신체적인 발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생체역학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체역학의 활용 분야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운동 장비라든가 기구의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의족이나 우수 등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조기를 설계할 때 생체역학이 활용이 됩니다. 즉 여기서 달릴 때 이 보조기가 땅에 닿는 부분에서 얼마나 힘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기의 탄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달릴 때 가장 좋은가,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양다리에 모두 절단된 선수인데 한쪽 다리나 한쪽 팔만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비대칭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측면, 정상적인 반대쪽에도 기형적인 패턴이 일어나고 이런 기형적인 패턴에 의해서 추가적인 부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체역학이 활용되고 또한 이 보조기 설계에는 단순히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린터용,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장거리 달리기 같은데 스프린터용 보조기는 오히려 달릴 때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반환해주는 보조기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달리기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 용품 장비 설계에도 활용이 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트레이닝 기구,
트레이닝 기구나 운동 재활 기구에도 설계에도 생체역학이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체역학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이런 신발 설계입니다. 그 러닝화 설계할 때 이런 중창이라든가 이런 거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달리기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크게 보면은 경기력 향상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달리기 때 흔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요 근래에는 이와 같이 그 의수나 의족 할 때 그 로봇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로봇은 원래 정상적인 손의 움직임을 알아야지만 정교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정상적인 그 손의 기능에 대해서 생체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반영하고, 로봇에 대한 평가도 생체역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체역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생체역학은 요약하자면은 건강이라든가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생체학학 강의는 아래와 같은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인간 움직임에 내재하는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또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러한 분야에서 건강이라든가 스포츠가 또는 학교 체육, 다양한 분야가 있었죠.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생체역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체역학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겠는데,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생체역학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물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물리를 또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 중에 하나가 수학인데, 대부분 체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룰 내용은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적인 기초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를 좀 마음속으로 각오하면서 다음 주 강의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